여러분은 말이 불러오는 힘이 얼마나 크다고 생각하시나요? 혹시 옛어른들이 복달아나니 그런 말은 하지 말라고 하시는 것을 들어보신 적 있으신가요? 어른들은 말을 함부로 하는 사람을 절대 곁에 두어서는 안 되는 사람이라고 항상 경계하셨습니다. 옛날 서당에서 훈장이셨던 저희 할아버님이 늘 그렇게 말씀하셨죠. 제가 지금부터 여러분들에게 복을 부르는 말과 반대로 들어오는 복을 내쫓는 말을 알려드리겠습니다. 만약 누군가에게 귓속말을 하지 않으신다면 제일 가까운 거리에 있는 것은 내 귀입니다. 그러니 내가 내뱉는 말은 제일 먼저 내 귀가 듣는 것이죠. 간혹 계명을 하신 분들이 계시죠. 계명한 효과를 제대로 누리려면 기본적으로 바뀐 이름으로 많이 불려져야 합니다. 소리는 들을 때 효과가 나타나게 되는 겁니다. 그러면 혹시 여러분들 이런 기분을 느껴보신 적 있으신가요? 아침부터 누군가에게 상스러운 소리를 듣고 하루 종일 기분이 안 좋았던 일, 아니면 반대로 아침에 기분 좋은 덕담을 들으면 하루 종일 기분이 좋아서 남들에게 안 해도 될 것을 베풀기도 했던 일 말입니다. 학문을 막론하고 심리학자나 철학자들이 공통적으로 입을 모아 하는 말이 있습니다. 바로 인간은 생각에서 시작하고 생각은 말에서부터 시작된다는 것입니다. 인간은 말로 만들어진다는 말입니다. 그럼 겨우겨우 들어오던 복도 발로 걷어 차버리는 말투를 하나씩 알려드리겠습니다. 먼저 이야기를 하나 들려드리겠습니다. 두 사람이 있습니다. 한 사람은 낙천적이고 자존감이 강한 편이고 다른 한 사람은 늘 부정적이고 매사에 투덜거립니다. 둘 다 같은 실수를 하더라도 부정적인 사람은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그렇지 뭐. 아휴, 내가 하는 일이 이렇지. 내가 원래 좀 재수가 없어. 하지만 긍정적인 사람은 이렇게 말합니다. 이런 실수도 해봐야 실력이 느는 거지. 다음에는 더 잘할 수 있어. 이렇게 또 배우네. 실수뿐만 아니라 똑같은 일을 당하더라도 마찬가지입니다. 어떤 사람은 일어난 일이니 어쩔 수 없다면서 한번 웃으며 털어버리는 반면에 어떤 사람은 죽일 듯이 화를 내고 괜히 상관없는 누군가를 탓하고 분풀이를 해야 직성이 풀리는 사람이 있습니다. 여러분은 어떤 사람인가요? 이 두 사람의 이 모습을 보는 직장 상사 아니면 선배나 후배는 어떤 생각을 할까요? 이 두 사람의 운은 아주 조금씩 달라질 것입니다. 예를 들어 뭔가 사업을 해볼 기회를 제안하더라도 여러분은 누구와 일을 하고 싶으세요? 지인으로부터 누군가에게 일할 사람을 추천해달라는 제안을 듣는다면 누구를 먼저 소개해주고 싶으신가요? 결과는 따져보지 않아도 뻔합니다. 이 세상 누구든지 긍정적인 사람과 함께 하고 싶어 합니다. 그래야 자신도 그 기운을 조금이나마 더 받지 않을까 하는 기대가 있기 때문이죠. 그것을 모르는 부정적인 사람은 이렇게 말합니다. 참 내가 인복도 없었지. 명심하세요. 좋은 일이 생겨야만 웃는 게 아닙니다. 웃는 사람에게 복이 찾아오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칭찬의 말과 비난의 말입니다. 칭찬은 고래도 춤추게 한다는 말이 있습니다. 나를 아무리 싫어하는 사람이라도 칭찬을 하게 되면 그 사람도 기분이 좋게 됩니다. 칭찬은 그런 힘이 있습니다. 상대방에게 힘을 만들어주고 반대로 자신에게 하는 칭찬은 스스로의 자존감을 높여주는 그런 효과가 있습니다. 부부 사이도 마찬가지입니다. 저희 부부는 금술이 좋기로 주위에서 유명하고 또 하는 일마다 잘 풀리고 있습니다. 잘난 척을 하는 게 절대 아닙니다. 그 비결을 여러분에게 공유해드리려고 하는 것입니다. 바로 서로에 대한 비난을 절대 하지 않는 것입니다. 저는 자주 집사람에게 이런 말을 합니다. 무슨 상의를 하거나 잘잘못에 대해서 논할 때도 이렇게 말합니다. 그래도 당신이 잘 해결해줬으니 망정이지 당신이 없었다면 정말 큰일 날 뻔했어. 고마워. 이렇게 말하면 싸울 일이 절대로 생기지 않습니다. 세상에 둘이 이야기하지 못할 주제가 없고 작은 것도 힘을 합칠 수 있게 됩니다. 하지만 처음부터 그랬던 것은 아닙니다.
인간은 원래 내 잘못이라는 것을 인정하고 싶지 않기 때문에 상대방을 탓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하지만 그 마음을 이겨내고 상대방의 흠마저도 칭찬하려는 태도를 길러보세요. 내가 먼저 그렇게 나서면 상대방은 더 기분이 좋고 마음이 풀려서 싸움이 일어나지 않습니다. 특히 이미 벌어진 일에 대해서 이야기할 때 그 힘이 발휘됩니다. 상대방을 비난하지 말고 이렇게 이야기해 보세요. 그래도 이만하길 천만다행이야. 덕분에 하늘이 도왔다. 고마워. 하지만 반대로 이렇게 말하면 관계가 어떻게 될 것 같으세요? 너는 왜 하는 것마다 자꾸 그래? 내가 몇 번 말했니? 여러분은 어떤 말투의 언어를 듣고 싶으신가요? 내가 듣기 싫은 말은 상대방도 마찬가지입니다. 상대방은 더욱 더 싫어할 수 있고 불화의 원인이 됩니다. 특히 부부 사이에서는 더더욱 그렇습니다. 가화만사성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집안이 화목해야 하는 일도 잘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만약 집안이 화목하지 않는다면 도대체 어떤 일을 해낼 수 있을까요? 그러니 가정이 있다면 배우자에게 아니면 부모님께, 형제자매에게 되도록 칭찬의 언어를 사용해 보세요. 처음에는 듣는 사람도 어색해할 수 있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집안의 분위기가 바뀌고 복이 굴러들어온다는 것을 느끼게 되실 것입니다. 마지막은 자신감의 말입니다. 세상에 자신의 뜻대로 살아가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세계에서 아무리 돈이 많은 사람들도 이혼을 하고 스스로 목숨을 끊기도 하며 가정이 파탄나는 경우도 있습니다. 권력자도 마찬가지이죠. 아무리 돈과 사회적 지위를 갖고 있더라도 결국 어떤 일을 겪더라도 꺾이지 않는 자신감을 가진 사람이 인생에서 행복을 맛볼 수 있는 것입니다. 기억하십시오. 자신감은 여러분을 당당하게 만들 것이고 자책감은 여러분을 비굴하게 만들 겁니다. 사람은 말대로 된다고 합니다. 가수는 가사 따라 간다는 말이 있는 것처럼요. 복은 늘 당당하게 사는 사람에게 오는 법입니다. 세상에 어떤 일이든지 자신감이 있어야 잘하게 됩니다. 늘 자신감을 갖고 사는 사람과 항상 스스로에게 부정적인 말을 하고 자책을 하고 비하하는 그런 행동을 하는 사람은 같은 일을 하더라도 성취도가 180도 차이가 있습니다. 그러니 여러분, 정말입니다. 항상 자신감을 가지세요. 여러분 스스로가 여러분을 아끼고 존중해 주지 않는다면 세상에 누구도 여러분을 존중하지 않는다는 사실을 다시 한번 명심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은 복이 들어오는 말과 복을 스스로 걷어차버리는 말에 대해 알아봤습니다. 아주 작은 습관들이 모여 인생을 바꿔줍니다. 제가 드리는 지혜를 통해 여러분의 삶에 아주 작은 변화가 생기셨으면 좋겠습니다. 하루 만에 인생이 달라지지는 않겠지만 그런 나날이 쌓일수록 여러분의 인생은 더욱 더 좋은 쪽으로 발전될 것이라 믿기 때문입니다. 저는 그저 여러분의 인생이 조금씩 나아지는 방향으로 가기를 희망합니다.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시면 다음에는 삶에 더 유익한 이야기를 나눠볼까 합니다. 시청해주셔서 정말로 감사드립니다. 아무리 오랜 시간을 친하게 지냈어도 내 주위에서 나를 대놓고 싫어하거나 무시하는 사람들을 보고도 절대로 가만히 있어서는 안 된다. 누구는 똥이 무서운 게 아니라 더러워서 피하라고 말한다. 그것도 어느 정도는 맞는 말이다. 하지만 이런 사람은 사람의 마음을 이용하는 것에 능통하기 때문에 가만히 놔두거나 그냥 모른 척 한다면 내 주위 다른 사람들에게까지 내 험담을 하면서 나에게 피해를 주는 사람이다. 결국 그 사람 때문에 억울한 일을 나만 떠안게 되는 경우가 많다. 오늘 영상은 나에게 상처 주고 아무 잘못도 없는 나를 싫어하는 사람을 어떻게 대해야 할지, 그 인간 관계에 도움이 될 지혜입니다. 제 이야기를 잘 듣는다면 살아가는데 큰 도움이 될 것이라 생각합니다. 나를 싫어하는 사람의 인생을 망치는 방법 첫 번째, 피해자는 도망가지 말고 맞서라. 종종 사람들은 이렇게 말한다. 착한 내가 그냥 참아. 뭐 어쩌겠어. 인생이 다 그렇지 뭐.
이렇게 하면 그 순간의 마음은 편하고 그냥 상종하지 않는 것이 좋겠거니 싶지만 결국 아무 잘못도 없이 일방적으로 미움과 괴롭힘 그리고 이유도 없이 비난받던 나는 그저 참고 항상 이해만 해줘야 하는 사람이 되는 셈이다. 그것을 원하는가? 생각해보라. 왜 애꿎은 피해자가 오히려 도망가야 하는가? 당당하게 맞서야 한다. 맞서는 방법은 간단하다. 나를 싫어하는 사람의 주위 사람들에게 잘해라. 나를 싫어하는 사람은 그의 주변 사람들에게까지 나에 대해 비난하고 나쁜 이야기를 했을 가능성이 많다. 하지만 그 사람들은 그 이야기만 듣고 아직 당신에 대해 다 알지 못했다. 그 순간에는 맞장구 쳐도 돌아서면 직접 겪은 일이 아니다 보니 그냥 그런가 보다 하고 넘어가기 쉽다. 당신은 그 사람들에게 오히려 잘 보이고 마음을 얻을 필요가 있다. 세상에는 사필규정이라는 말이 있다. 모든 일은 다 반드시 뿌린 대로 거둔다. 나쁜 것을 뿌린 사람은 결국 나쁜 평판을 얻고 신망을 잃는다. 당신의 선행을 보고 따뜻함을 본 사람들은 그 나쁜 사람에게 의문을 품을 것이다. 알고 보면 괜찮은 사람인데 왜 욕을 하느냐라고 직접적으로 물어볼 수 있다. 그 순간 나를 싫어하는 사람은 또 억지를 부리며 과장해서 험담을 해댈 것이고 그런 언행은 결국 자신들이 보고 겪은 사실과 다르다는 것이 점차 세상에 드러날 것이다. 결국 나를 미워하는 사람을 고립시켜야 한다. 그렇지 않고 내가 그냥 피해버리면 나는 계속 못난 사람으로 남게 되는 것이다. 명심하라. 내가 억울하게 일방적으로 미움을 받는다면 숨을 필요가 없다. 왜냐하면 사람 보는 눈은 비슷하기에 결국 그걸 지켜보는 다른 사람들은 나의 잘못이 없음을 이미 알고 있을 것이다. 그러니 숨지 말고 그 주변 사람들에게 선함을 드러내면서 고립시켜라. 그게 복수다. 하지만 나쁜 사람의 주변에는 나쁜 사람들이 가득할 가능성이 높다. 이런 사람들에게까지 잘할 수는 없는 상황이 있을 수 있다. 그래도 절대 모른 척하거나 무시해서는 안 된다. 그의 주변까지 적으로 돌리지 마라. 그건 최악의 행동이다. 상종하기 싫은 마음이 굴뚝 같더라도 우선은 모른 척하지 말고 가볍게 인사 정도는 주고 받을 수 있어야 한다. 두 번째, 오히려 욕하지 말고 말을 아껴라. 당장이라도 찾아가 욕을 하거나 주변 사람들에게 흉을 보고 싶은 마음이 가득할 것이다. 그 마음을 이해하지만 중요한 것은 나쁜 수를 두어서는 안 된다. 악수를 피해야 한다. 일단 잠시 그 상황에서 벗어나라. 나를 분노하게 만든 그 자리를 피하는 것은 결코 장기적인 해결책이 아니다. 하지만 상황에서 한 발자국 떨어져 있는 동안 문제에 대해 냉철하게 생각해 볼 시간을 가질 수 있다. 화가 머리 꼭대기까지 차 있는 상태에서는 옳은 판단을 내리기 어렵다. 또한 그런 상황에서 화를 내는 것은 괜히 엄한 사람들까지 적으로 돌릴 수 있다. 누군가 당신을 화나게 만들었다면 그 즉시 대응하지 말고 잠시 상황에서 벗어나라. 스스로에게 차분해질 시간을 준다면 그 사람에게 화를 내든 그냥 넘어가든 조용히 경고하듯 명확한 답이 나올 것이다. 분노는 생각보다 사소하다. 누군가로 인해 화가 나면 무언가 말하거나 행동하기 전에 먼저 숫자를 10까지 세어보아라. 그래도 화가 가라앉지 않는다면 100까지 세어라. 그러다 보면 우리는 생각보다 사소한 일에 분노했다는 사실에 놀라게 된다. 우리가 인생을 살면서 가장 가치 있는 일은 설령 화가 나더라도 쓸데없는 분노를 표출하지 않는 것이다. 그럼 신기한 일이 생길 수도 있다. 그렇게 억울하고 화나는 일을 당하고도 차분한 당신의 모습은 주변 사람들의 마음을 얻는 데 유리할 수 있다. 감정적이지 않고 냉정하게 행동했기 때문이다. 특히 나를 미워하는 사람이 나보다 나이가 많은 어른이고 윗사람이라면 더욱 더 그렇다. 아무리 그 사람이 잘못을 했더라도 한국 사회는 장유유서라는 점을 잊어서는 안 된다. 내가 화가 난다고 화를 내었다가는 괜히 내가 더 예의 없고 나쁜 사람으로 비춰질 수 있다.
그러니 우선은 한 발자국 뒤로 물러선 채 참는 것이 제일 현명하다. 하지만 무조건 참으라는 것이 아니다. 화를 내야 할 때는 반드시 적절한 화를 내야 한다. 다만 너무나 화가 나서 윗사람에게 하지 말아야 할 말까지는 하면 안 된다는 것이다. 아무리 참는 것이 중요하다지만 너무나 억울한 일이라면 정당한 문제 제기를 하는 것이 좋다. 예를 들어 내가 도대체 무엇을 그렇게 잘못했길래 나에게 이런 면박을 주느냐고 차분한 어조로 묻는 것이다. 사람은 흥분하면 자기도 모르게 후회할 결과를 만든다. 평소에 사리가 밝고 온화해도 사람도 일단 흥분하면 도리를 저버리고 사나운 행동이 나타난다. 조금 전까지 다정하던 친구에게 생전 안 볼 듯이 무서운 욕설을 퍼붓는 것은 흥분의 결과다. 자기의 마음을 올바르게 표현하려면 냉정하게 자신을 억제할 줄 알아야 한다. 그렇게 바로 대응하지 않고 순간의 화를 참으로써 평판을 잃지 않도록 주의하라. 하지만 분명히 내 의사를 말하는 것이 중요하다. 여러 명 앞에서 억울한 대우를 받았을 때는 적절하게 문제를 제기하는 것이 좋다. 왜냐하면 주위 사람들 역시 나를 지켜보고 있기 때문이다. 아무나 함부로 해도 되는 사람이라는 낙인이 생겨서는 안 된다. 다만 공격적으로 대하지 말고 적극적으로 대응하라. 공격적인 태도와 적극적인 태도는 얼핏 보면 비슷해 보일 수는 있으나 상당히 다른 결과를 가져온다. 만약 당신을 화나게 만든 사람에게 공격적으로 대하면 그 순간에는 통쾌한 기분이 들지도 모른다. 하지만 그 상대 역시 언젠가 당신을 다시 한번 공격할 것이다. 반대로 적극적인 모습을 보인다면 인정받는다. 상대와 주위 사람들의 악의를 호의로 바꾸는 상황이 발생할 수 있고 진정한 대인배로 보일 것이다. 지금 화가 난다고 해서 공격적으로 마치 죽일 것 마냥 폭언을 하거나 난폭한 행동을 하지 마라. 인생사에서 분노는 정말 한때에 불과하다. 노여움은 그저 한때의 관계일 뿐이다. 노여움을 누르지 않으면 노여움이 나를 누른다는 것을 알아야 한다. 마지막은 무조건 잘 사는 것이다. 내가 잘 사는 것이 최고의 복수다. 나를 미워하고 상처 준 사람보다 잘 살기 위해 마음가짐을 이렇게 바꾸어야 한다. 승자는 새벽을 깨우고 패자는 새벽을 기다린다. 승자는 과정을 위해 살고 패자는 결과를 위해 산다. 승자의 하루는 25시간이고 패자의 하루는 23시간 밖에 안 된다. 승자는 구름 위에 태양을 보고 패자는 구름 속에 비를 본다. 승자는 다른 길도 있으리라 생각하지만 패자는 길이 오직 하나뿐이라고 고집한다. 승자는 눈을 밟아 길을 만들지만 패자는 눈이 녹기를 기다린다. 승자는 꼴찌를 해도 의미를 찾지만 패자는 오직 1등을 했을 때만 의미를 찾는다. 승자는 7번 쓰러져도 8번 일어서고 패자는 쓰러진 7번을 낱낱이 후회한다. 승자가 즐겨 쓰는 말은 다시 한번 해보자이고, 승자 입에는 솔직함이 가득 차고 패자 입에는 핑계가 가득 차 있다. 승자는 행동으로 말을 증명하지만 패자는 말로써 행동을 변명한다. 패자가 즐겨 쓰는 말은 해봐야 별 수 없다이다. 이보다 더 힘든 시간은 언제나 있다고 생각해라. 저절로 얻어지는 것은 없다. 항상 승자의 입장에서 생각하고 행동하라. 대인배처럼 행동해야 대인배가 되고 승자처럼 생각하고 행동해야 내 인생에 승리가 있을 수 있다. 내가 잘 살고 행복한 모습을 보이는 것이 나를 미워하는 사람의 인생을 불안에 빠뜨리고 혼란을 야기할 수 있다. 그 사람 입장에서 내가 잘 사는 모습을 보면 배가 아프고 어떻게든 앞지르고 싶어서 무리를 하기 때문이다. 무리를 하다 보면 결국 나쁜 수와 자충수를 두게 된다. 스스로 자멸하게 만들어라. 살아가다 보면 나를 미워하는 사람은 수도 없이 많을 것입니다. 그냥 재수가 없다고 생각하고 넘어가기보다는 반드시 적절한 대응을 해야 합니다. 피하는 것이 상책이 아니며 피한다고 해서 나에게 좋은 일이 일어나지 않습니다. 그들보다 훨씬 더 배부르고 따뜻하게 잘 사는 여러분의 인생이 되기를 바라며 영상 시청해 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한 번씩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럼 감사합니다. 여러분은 화장실을 재물운이 줄줄 새어나가도록 두고 계시지는 않으신가요? 옛부터 화장실은 재물운이 드나드는 곳으로 여러분이 화장실을 어떻게 관리하느냐에 따라서 집안의 재물복이 달라지기도 합니다. 실제로 부자들은 집안의 인테리어 중에서 화장실 인테리어에 큰 공을 쏟기도 합니다. 하지만 꼭 굳이 큰 돈을 들이지 않고도 내 운을 망치는 행동들만 지키더라도 집안의 재물운이 살아날 수 있습니다. 제가 지금부터 알려드리는 내용을 듣고 혹시 해당되지는 않는지 꼭 점검해 보시고 운의 기운이 새어나가지 않도록 관리하시기 바랍니다. 그럼 화장실을 어떻게 해야 집안의 재물복이 살아날까요? 먼저 화장실의 풍수적인 특성을 떠올려 보겠습니다. 일단 화장실은 물이 항상 있죠. 그리고 보통 사용하지 않을 때는 어둡습니다. 그리고 보일러가 안 들어오는 화장실도 사실은 많다 보니 습하고 곰팡이가 날 수 있습니다. 또 축축하고 음기가 서려 있는 곳이 화장실입니다. 항상 물이 있는 곳이 있기 때문에 이렇게 음기가 가득한 것입니다. 이런 화장실에 절대 두면 안 되는 것. 첫째는 바로 젖은 수건입니다. 양치나 샤워를 하고 수건을 걸어두기 힘들다고 화장실에 두는 경우가 있죠. 이따가 다시 사용할 것 같아서 항상 전혀 수건을 갖다가 또 쓴다고 걸어놓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렇게 되면 여러분의 수건에서 음기가 나오기 시작하고 냄새도 납니다. 이런 안 좋은 냄새, 더럽고 습한 곳에는 항상 음기가 모여서 안 좋은 기운이 뻗어나가기 시작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양기로 채워야 되겠죠. 가뜩이나 수분도 많은데 거기에 축축한 수건까지 걸어두면 안 좋은 기운이 뻗어나갈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젖은 축축한 수건은 화장실 안에 두지 마시고 반드시 바깥에 보관하고 세탁기에 바로 넣는 것이 좋습니다. 음기에 서린 곳에 더욱 강한 음기가 생기지 않도록 조심하세요. 두 번째는 정말 간단하지만 지키지 않는 것입니다. 이것만 하더라도 집안에 좋은 기운을 불러들일 수 있습니다. 바로 화장실의 문과 변기의 뚜껑을 잘 닫는 것입니다. 지금 여러분이 계신 장소의 화장실 문은 잘 닫아두었나요? 아니면 열어두었나요? 변기 뚜껑은 닫으셨나요? 귀찮다는 이유로 보통 닫지 않으시겠지만 풍수적으로 변기 뚜껑은 정말로 중요한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많은 분들이 한 번쯤 들어본 내용이라 아시겠지만 대부분 실천하지 않고 계시는 분도 많습니다. 어떤 분들은 화장실은 환기를 시켜야 하기 때문에 문을 닫아 놓으면 안 된다. 곰팡이가 생긴다고 생각하시죠? 저도 한때는 그런 생각으로 하루 종일 화장실 문을 닫아 놓지 않았습니다. 화장실 문을 오랫동안 닫아 놓으면 건식으로 사용하는 화장실일지라도 냄새가 나고 곰팡이가 필 수 있습니다. 맞습니다. 다만 그런 이유로 낮에는 열어두더라도 하지만 밤에는 꼭 닫아주세요. 양의 기운이 강한 아침과 낮에는 환기를 위해 화장실 문을 살짝 열어 놓으셔도 좋지만 저녁에는 반드시 닫아주시는 것이 좋습니다. 왜냐하면 음의 기운이 강한 화장실이 저녁이 되면 더욱더 음의 기운이 강해지기 때문에 화장실 문을 열어놓고 잔다면 우리 가족들이 잠을 잘 때 안 좋은 기운을 주어서 집안 사람들에게 좋지 않습니다. 만약 저녁에 잠을 자는 동안 화장실의 환기가 걱정된다면 차라리 환풍기를 틀어놓고 주무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또 한 가지 잊지 마셔야 하는 것은 화장실의 변기 뚜껑은 항상 닫아주셔야 합니다. 귀찮다고 변기 뚜껑을 열어두는 경우가 많죠. 볼일을 보기 전에도 변기 뚜껑이 닫혀 있어야 하며 볼일을 본 다음에도 변기 뚜껑을 닫고 물을 내리는 것이 우리 집안에 좋은 기운을 불러들일 수 있습니다. 풍수학적으로 화장실 변기 뚜껑이 열려져 있으면 집안의 음기가 강해지고 재물운이 감소한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게다가 변기 뚜껑을 닫고 물을 내리는 것이 건강에도 좋습니다.
무슨 말이냐면 우리가 볼일을 보고 나면 노폐물들이 변기에 들어가는데 이 변기를 내릴 때 엄청나게 많은 작은 물방울들이 화장실 곳곳에 퍼져나갑니다. 놀랍게도 물을 내리면서 노폐물들이 여러분의 옷과 몸에 튈 수 있는 것입니다. 당장 눈에 보이거나 몸이 젖는 것은 아니지만 작은 입자의 물과 세균을 뒤집어 써서 나쁜 박테리아가 체내로 들어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볼일을 보거나 보지 않을 때도 여러 이유로 항상 변기 뚜껑을 닫아두는 것이 좋습니다. 세 번째를 소개해드리기 전에 구독 버튼 한 번씩만 눌러주시면 저 같은 사람을 위해 덕을 쌓는 일이니 구독과 좋아요 한 번씩만 부탁드리겠습니다. 계속해서 세 번째는 빨래 바구니입니다. 정말 많은 분들이 화장실에 빨래를 모아두기도 하는데요. 화장실에 들어가기 전과 다 씻고 난 다음에 생기는 빨래를 화장실 안에 둔 바구니에 두기 위함이죠. 그렇게 모인 빨래들을 나중에 세탁기에 넣어야겠다는 생각으로 그러실 수 있다고 공감합니다. 하지만 이게 되게 안 좋은 행위입니다. 첫 번째에서 젖은 수건과 관련해서 설명해드린 것처럼 안 그래도 화장실은 음기가 가득한데 젖은 수건을 두면 절대 안 된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런데 빨래 바구니채로 젖은 옷과 속옷 그리고 수건을 둔다면 정말로 음기가 모여들고 집안에 우환을 불러일으키기 쉽습니다. 그러니 젖고 축축한 빨래거리들은 베란다나 햇볕이 드는 바깥에 두시는 것을 여러분의 운을 위해서 강력히 추천드립니다. 네 번째는 화장실 거울입니다. 여러분들은 화장실 거울을 어떻게 하고 계신가요? 혹시 화장실 거울에 얼룩이 가득하지는 않으신가요? 이거는 정말로 가장 중요한 내용인데요. 생각보다 거울을 잘 안 닦는 분들이 많습니다. 여러분이 거울을 본다는 것은 우리의 모습을 그대로 들여다본다는 의미입니다. 그런데 얼룩진 거울과 더러운 거울에서 우리 모습을 자꾸 보다 보면 시비와 불운이 찾아옵니다. 내가 잘못하지도 않았는데 사고가 생기고 집안에 아픈 사람들이 생길 수 있습니다. 그래서 만약 일이 잘 안 풀리거나 집안에 항상 소송, 풍사가 생긴다면 거울을 깨끗하게 관리해 보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화장실에 두면 아주 좋은 것은 밝은 조명입니다. 화장실은 음기가 가득한 곳이라고 설명드렸죠. 그 음기를 상쇄시켜줄 물건들을 두면 좋습니다. 부자들은 풍수에 관심이 많은데 그래서 부잣집의 화장실 조명은 언제나 밝습니다. 음의 기운이 가득한 화장실을 양의 기운이 가득하도록 해주려면 반드시 밝은 조명이 필요한 것이고 부자들은 이것을 잘 알고 활용하는 것이죠. 반대로 화장실에 어두운 조명이나 불이 약한 조명을 두는 것은 아주 좋지 않습니다. 어두운 조명은 음기가 가득함을 의미하기 때문에 화장실 조명이 좀 어두워진 기분이 들거나 전구가 수명이 다해 깜빡거리면 얼른 바꿔주세요. 그 상태로 두는 것은 내 운을 막는 일입니다. 오늘은 우리 집안에서 재물운이 드나드는 아주 중요한 화장실에 대해서 알려드렸습니다. 옛부터 화장실은 음의 기운이 가득한 곳이기 때문에 제대로 관리해주지 않으면 건강과 재물은 모두 다 나빠질 수 있습니다. 풍수라고 별게 있는 것이 아닙니다. 화장실에 절대로 두면 안 되는 물건들을 기억하시고 문과 변기 뚜껑을 잘 닫아주세요. 작은 것들만 지켜도 집안의 분위기와 기운이 달라지는 것을 느끼실 수 있을 것입니다. 항상 건강하시고 부자가 되시기를 기원하겠습니다. 시청해 주셔서 정말